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26일 금요일 개장 전 체크 내용부터 그다음에 미국 증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증시 금요일장 리뷰,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장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나스닥은 목요일 밤에 0.93% 추가 하락. 그 이후에 금요일에는 이제 1%대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목요일 밤에 이제 0.27% 하락 마감 후에 미국 증시가 약간 더 하락했으나 이제 금요일 장 시작 전에 나스닥이 다시 조금 올라오면서 야간 선물 종가 부근에서 우리 장은 시작했었고요. 반등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금요일 밤 야간 선물도 0.6% 추가 상승 종료로 진행이 됐고요. 삼성전자 선물 슈퍼개미 매수 물량을 추적해야 했는데 금요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슈퍼개미는 대량 손실 홀딩 중으로 추정되고요. 삼성전자 현물은 8만 원 싸움을 했지만 뭐 지켜냈다, 무난히 지켜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 주 7월 FOMC 일정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었습니다. 자, 미국 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미국 6월 PCE 물가지수 발표가 금요일 저녁 9시 반에 있었죠. 헤드라인은 2.5%로 발표됐고요. 근원 2.6%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기대에 못 미쳤던 결과인데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완화 추세로 받아들여지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굳히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은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11시에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및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68.2에서 66.4로 하락했고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전월과 동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2.9에서 3.0%로 상승했습니다. 미시건대 입장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으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협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따라서 본장에 굉장히 잦은 변동성이 자주 출현했습니다. 저도 야간에 이제 틈틈이 지켜봤는데, 야, 굉장히 피곤하게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멀찌감치 보기에는 저 움직임이 뭐 그냥 작은 진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움직임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게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높이는 이 발산형 움직임이, 이 움직임 진폭이 생각보다 컸어요. 보시면 뭐 100포인트를 왔다 갔다 넘나드는,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작은 진폭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100포인트 구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게 움직였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발산형 여기서 발산형 나온 다음에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여기 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새벽에는 완전히 또 흔들어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또 그 흔들었던 자리에서 또 한 번 막판에 왔다 갔다 변동성을 또 강하게 주면서 굉장히 피곤한 잦은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 이제 일봉상으로 볼 때 충분히 나스닥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피보나치 고점과 지금 현재 지난번에 지난 여기 4월 19일 4월 달의 저점, 4월 19일 저점과 그다음에 7월 11일의 고점 기준으로 연결한 피보나치 라인의 61.8%를 통과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50% 자리에서 이제 충분히 단기 낙폭 과대로 인식되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아무리 이번에 국채 바이백 일정이 끝나고 또 심지어 마지막 국채 바이백은 미국 재무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하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 구간은 통과를 했었고, 두 번째인 50%
구간에서 지금 받쳐지고 있죠. 한 19,000포인트 전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다시 한번 지켜지지 못하면 382 자리인 18,500포인트대까지는 그냥 공간이 열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뭐 가장 비슷해지는 구간이 이제는 작년이 아니라 22년도 1월부터 한동안 1년 가까운 하락이 나왔던 그 당시에 움직임과 상당히 흡사해졌습니다.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여기서 반등 반응이 나오죠. 자, 요거 조금 크게 볼까요? 자, 요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지금처럼 이제 지금 요 구간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지난번처럼 지금까지 움직였던 것처럼 계속 랠리를 보이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느냐, 이건 지금 알 수가 없고, 유동성 공급이 분명히 기존에 2024년 상반기에 있었던 것보다 분명히 약해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를 확실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으로 보고, 그게 가능할지 아닌지는 상황을 봐야겠죠. 어쨌든 가능 구간에서 첫 번째 방어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미국은 그냥 올라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 아까 다시 보시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면 618자리에서 한번 걸리는 거예요. 한번 걸렸다가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하고 그 단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첩되는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죠. 여기서부터 요 자리를 연결한 구간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보면은 이제 382 정도가 반등 38.2가 이제 19,688로 나오는데, 한 19,700포인트 정도, 한 지금부터 5, 600포인트 정도 공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갔을 때가 이제 50% 반등 반응. 그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거래 중첩 자리죠. 요 정도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조금 셌을 때는 이제 2만 포인트 조금 뭐 건드리는 구간까지 갈 수 있을 건데,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저기 고가를 넘어가는 과거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지금 기대하기에는 유동성 공급이 지금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위험이 따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매수 매도가 치열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이제 생각해 볼게요. 현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세 섹터는 금요일에 바이오 제약 섹터가 있었고요. 조선중공업이 상당히 강했죠.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중공업이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었고, 굉장히 강한 모습, 고가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금융주들의 반등이 있었고요. 원전주와 이제 쿠팡 쪽, 윈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서 이제 쿠팡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거의 뭐 독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쿠팡과 관련된 물류 테마주들이 그날 금요일에 상승했습니다. KCTC, 동방 등이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약세는 이제 2차전지 쪽이 또 약세였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각각 3.8%, 1.6%,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가 3.3% 내리고, 그 다음에 2차전지 탑10 지수가, 선물 지수가 2.7% 또 추가 하락하면서 이제 땅굴을 파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약세로 바이오 제약이 끌어올린 코스닥 지수를 다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 800을 또 이탈해서 끝났는데, 이제 800부터 다시 1단계로 살려놔야 되는 숙제가 생기게 되었죠.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왔던 이 875 전쟁을 끝낸 뒤에 단계적으로 계속 막힐 자리 막히고 지킬 자리 못 지키면서 내려와 앉았죠. 그 다음에 382 자리까지 뚫리고 800을 이제 종가상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의 반등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지금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겠지만,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코스닥의 반등을 위해서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일단 800부터, 그 다음에 이번에 생긴 갭 자리와 480 자리, 지금 숙제가 많아요. 추세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여기도 매물이 생긴 게 꽤나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바이오가 끌어올려도 반도체가 떨어지고 2차 전지가 떨어지면은 그거를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반등 구간이 뭐가 반등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발언이 2차 전지 쪽을 약세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장중 계단식 매물 공백 자리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 자리에 대해서 의미를 간단히 좀 짚어볼 건데, 그동안에 뭐 이 숫자는 계속 말씀드렸고 400 다음 396을 한순간에 깼고, 한순간에 400에서 396으로 내려왔고 396 깨니까 388까지 왔고, 그 다음에 383 왔고, 그 다음에 383에서 한방에 379, 380 싸움 왔죠. 그 다음에 한방에 374까지 왔고, 이제 374에서 주간으로 최종 지지를 받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도 목요일에도 374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치렀죠. 그래서 이제 다음 라인으로 이제 일단 넘어가지 않았는데, 요 라인이 그럼 끝났냐?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혹은 8월 달에 지나가면서 여기 다시 위협할 수 있고, 심지어 이것보다 더 밑에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일단은 369에 진입하면 제가 다음 라인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금요일 오전장에도 374 싸움은 상당히 치열했고, 대신에 374에서 매수 포지션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375 위로 끝났고 야간장도 강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낙폭, 투매는 나오지 않았지만, 투매 시장은 아니었지만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 한 마디가 끝났나? 라고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그럼 반등을 생각해야겠죠. 그럼 반등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단계적으로 또 그걸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 선을 그어 보면은 382 자리가 384 자리가 되겠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숙제는 여기 갭을 메우는 거죠. 여기가 23.6짜리, 여기가 첫 번째 숙제, 그게 379에 380, 4개월 동안의 매물 핵심 자리입니다. 여기부터 갭 자리를 메우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 반등까지 볼 건데, 여기가 388 자리에 딱 겹칩니다. 여기 계단식 매물 공백의 핵심 중에 한 자리 388, 여기가 지금 고점부터 여기 단기 저점까지의 절반 50% 구간이니까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고, 거기에 따른 지지 저항 라인 보면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거는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짚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린다라는 거죠. 그날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장중 라이브 방송 하니까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서 함께 공부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정보 공유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신규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구독자방에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 분 계시면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장중에는 외국인은 신규 매도 선물에 대해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종합적으로 중립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결국에 선물은 44억 매도로 끝났었죠.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위클리 옵션은 이제 하루 남기고 금요일까지의 포지션은 외국인은 대체적인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날도 금요일에도 9억의 콜옵션 매수가 있었죠. 개인은 상방에 치중된 양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상방의 위험한 보합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매도 포지션이돼 상방에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 쪽에 조금 뭐 금요일에도 금융투자는 7억의 콜옵션 매도가 있었죠. 그래서 상방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금융투자와 상방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개인들은 이제 양방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8일을 앞둔 주식 선물을 이제 삼성전자를 위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이닉스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선물 미결이 슈퍼개미 물량 중심으로 대폭 늘었죠. 하락장이 진행되는 동안 하단에서 미결이 소폭 줄고도 있습니다. 늘렀다가 조금씩 줄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부 손절일 뿐 아직도 대량 매수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슈퍼개미의 손절로 일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요. 반대로 금융투자의 매도 미결은 그동안
폭증했었죠. 그래서 수익을 크게 보고 있고, 금융투자는 대체적으로 이번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잡았던 구간에서 금융투자는 매도를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했던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득을 본 쪽은 금융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대로 누적 매수에서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1,500억 이상의 손실을 지금 일부 이미 실현을 많이 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평단을 계속 현재 기준으로 맞추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1시 46분 체크했을 때 이제 미결은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 대한 미결은 349만 계약 정도 됐고요. 종가로는 351만 정도의 미결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그동안에도 삼성전자가 슈퍼개미 중심으로 선물 미결을 늘리는 동안에, 매수 미결을 늘리는 동안에 하이닉스의 선물 미결도 같이 폭증했었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특정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린 것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포지션은 이제 금융투자의 매도 미결이 좀 늘었고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미결이 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락장 때 슈퍼개미의 손절이 나오면서 미결이 조금 줄어들었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까지도 계속 미결이 하락장에서 늘고 있습니다. 즉 손절을 누군가 할 포지션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오히려 금투의 매도 미결이 성과를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결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현재 1시 46분 기준 미결은 83만 계약으로 종가까지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끝났습니다. 즉 삼성전자 이번 8월물에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미결 물량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지금 처음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빅게임이 진행 중인 거고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의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이 대량 매수 베팅이 7월 초에 들어온 이후 평소 일주일에 한두 차례 들어오던 옵션 슈퍼개미, 왕개미의 등장이 7월 16일 400콜 옵션에 15억가량 잠시 들어온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7월 16일이면은 대략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금요일까지 한 2주 정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올까 한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들어오는 거라면, 같은 쪽이라면 이거 손절하기 전까지는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약간 수상해 보이긴 합니다. 자, 7번째 종가입니다. 선물은 375.95로 금요일에 종가를 완성했고요. 전일 고가가 376이었고 야간 고가가 376.1이었는데 금요일에는 그 자리를 완전하게 덮어내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전에 몸통을 모두 장악하는 장악형 양봉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간 선물은 378.2로 더 상승해서 마감했죠. 나스닥 1% 상승할 때 7월 24일 이후 생긴 갭자리를 월요일에 시도할 듯 하고요. 시도하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긴 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최소한 일단 여기 이제 갭이 돌파되고 안착됐다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380 돌파 안착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등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오려면은 6월 5일에서 10일에 보였던 모습처럼 갭을 메우고 돌파 안착한 뒤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락 빗각 추세를 돌파 안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 달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처럼 여기서도 마지막 갭이 바로 발생하고 나서 돌파 시도를 한 뒤에 안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되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돌파 안착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 빗각 추세를 넘어간 날이 동시에 잡히는 날이 어디예요? 이 날이죠. 자, 여기도 넘어가고 빗각 추세도 넘어가고 갭을 지지받는 자리까지 확인되는 요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여기 빗각 추세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갭을 메우는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죠. 대략 한 1, 2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1, 2주 사이에는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이 사이에는 FOMC도 있고요. 수많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도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도 공개되고 여기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움직임들 그리고 안착하고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완성하면 그 다음 이제 지난번에 갔던 것처럼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아직은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친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 있고 아직은 나스닥과 함께 단기 하락 추세 속에 있다라는 거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하락장에서는 1월 달에 보였던 이런 장대 음봉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장중 투매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갭으로만 떨어졌죠. 몸통 자체가 크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장중 신용이 터질 정도로 투매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계속 걸리적거리는 일이에요. 신용은 코스피 쪽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시기고 많이 줄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터트려야 됩니다. 아직은 신용 만기가 일정이 많이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급하지 않는다면 이제 급한 물량만 가격적으로 떨어진 것만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20조 원이 넘어갔던 신용은 대략 한 1-20% 정도 뭐 많게는 16조 원 아니면 적게는 17조 원, 18조 원 요 정도까지는 털어내야 그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비로소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찜찜한 거예요. 언젠가 다시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겠죠. 자, 나스닥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피보나치 50% 되돌린 구간 조정을 마쳤고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구간에서 가능한 만큼 시도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가에는 이제 투신이 선물을 신규 매수로 3,400억 가량 추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투신 3,400억 매수 들어와 있죠. 투신이 3,000억 이상 종가 베팅하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편이고요. 5,000억 이상 종가 베팅은 거의 8-90% 이렇게 성공 확률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00억 이상 매수하고 야간에 올랐기 때문에 투신은 일단 베팅 자체는 성공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월요일에 큰 이변이 없다면요. 그 다음 외국인은 종가에 환매수하던 물량을 대폭 축소하면서 마감했고요. 롤오버 포함 누적 선물 매수가 2조 4천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뭐 적진 않죠.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이 정도면 뭐 스위칭도 갈 수 있고 뭐 좀 애매한 어중간한 위치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6조 원 대신에 이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6조 원 정도에서는 강한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 6조 원 여기 뭐 6조 원이 조금 안 되긴 하거든요. 5조 원 이상 되면은 5조 원 이상 되면은 이제는 돌아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여기도 5조 7천억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선물 슈퍼개미가 아직도 대규모 손실 구간으로 홀딩 중이고 목요일에 약 1200억 가량 축소됐고 이제는 금요일에는 큰 반응이 없었으며 이제 미결이 351만 계약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미결도 83만 계약 유지 중이고요. 달러 선물은 이제 외국인이 금요일에 2,200억대 매수를 하면서 이번 만기물이 9천억 이상 누적 매수 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 외환시장 새벽 개방 이후에 야간 감시 활동 등 당국의 방어가 진행되며 환투기 세력이 등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환율 움직임이 더디지만 전체적으로는 장기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취하고 있죠. 변동성이 많이 환율에 대해서는 좀 약해졌습니다. 계속 같은 구간을 맴도는데 이러다가 이제 8월 변동성이 터질 수 있고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들에게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마지막 일정만 남기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요거를 좀 모음을 좀 요즘 안 만들었었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2주간 파생반 모음이 한 두 사진으로 이렇게 축약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수익이 이렇게 많이 이제 파생반 분들께서 업로드 해주셨습니다. 네, 뭐 천만 원대도 많이 보이고 어쨌든 이렇게 뭐 양매수 하신 분도 보이고 이거는 이제 다 라이브 방송 때 양매수에 대해서 기법 설명도 막 해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도 좀 해드렸고 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인증 많이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축하도 드리고 이제 7월을 슬슬 이제 마감하는 관점에서 한번 그런 구간에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우리의 이제 베스트 멤버인 커피님께서 이제 써주신 올려주신 이 글 업로드해주신 글 보면은 뭐 일당은 목표치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초과했다. 오버나잇 계좌는 오버나잇은 안 했는데 뭐 장중에 하루 만에 이제 1억 2천을 수익
내셨다. 뭐 이걸 올려주시면서 어떻게 주문을 넣었는지 이것까지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코멘트를 참고하면서 0.91을 진입해가지고 1.87에 2배 수익을 보면서 이렇게 1억대 수익을 내셨다. 뭐 1억 진입해야 1억 이상 진입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옵션으로도 크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그만큼 해지 관리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공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신 분들은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공부를 하시면서 관점을 참고하시고 전략을 참고하시고 트레이딩 포인트 참고하시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계속 겪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터 느낀 건데 중사님 지지 저항은 최고입니다라고 딱딱 걸려드는 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 잘 활용해 주시는 회원님들 너무 축하드리고 잘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6천만 원대도 있고 여기 다 커피님께 많아요. 여기 이 폼은 4천만 원대 있고 좀 또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는 이제 KM님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미스터 주님 것도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 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8월에도 분발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8번 다음 주 증시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짚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AMD, 메타, 애플, 아마존, 인텔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대우건설, 호텔신라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가면은 이제 미국 재무부의 5월, 7월 국채 바이백 일정이 이제 종료됨에 따라 이제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분기 자금 조달 계획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이제 국채 바이백 일정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도 이제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7월 30일 화요일에는 6월 졸트 보고서 공개가 있고요. 미국 장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AMD, 스타벅스, 퍼스트솔라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확정치, 삼성전기, 삼성물산, 에코프로 머티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FOMC가 있죠. 파월 의장 기자회견까지 열리는데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하락장이 전개된 이후 처음으로 파월 의장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죠. 파월 의장 원래는 경질하려고 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경질은 안 할 거다. 경질 없고 임기를 보장해주겠다. 다만 자신은 대선 전에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 파월 의장 경질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딜을 또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대선 금리 인하에 반대를 하는데 파월 의장 내가 경질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임기까지 보장해 줄게. 이렇게 딜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심기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분석을 어떻게 할지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번에 7월 달에 일단 확인할 수 있겠죠. 7월에 깜짝 금리 인하할 확률은 6%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그 이후 장후에 메타 플랫폼스 등 실적 발표가 있고요. 8월 1일 목요일에는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이제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가 있고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미국 ISM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장후에 애플, 아마존, 인텔. 애플, 아마존, 인텔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의 CPI 발표 있고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 공개를 끝으로 다음 주 일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굉장히 변동성 요소가 큰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낙폭이 심한데 과연 반등이 세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 추가 하락으로 크게 진행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이런 일정들이니까 이번 주에도 매매에 주의하시고 트레이딩 포인트 전략 관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매매 하셨으면, 그리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벨트 꽉 매시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좋은 매매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감 리뷰 영상 그리고 다음 주 준비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공개방 아직도 정보 공유방에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어서 입장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